요 특강은 킬러 문제 풀이 특강이고요. 뭐 다음 학기에 너희가 이제 미적분 원이죠. 이름이 바뀌어서 수투에서 미적분 원으로 바뀐 거에 중간고사 범위랑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아마도 너희가 뭐 도함수의 활용 1쯤에서 끝날 거예요. 도함수 활용 2랑 3,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기형에 대한 뭐 깊게 들어가는 그런 내용은 이제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진 않을 텐데 이게 3차 함수랑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서 중간고사 범위를 시험 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사실. 이제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함수의 극한이란 연속 문제를 푸는 거랑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구분내서 시험을 출제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너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작년 중간고사죠. 작년 중간고사에 나왔던 킬러 문제랑 그다음에 기말고사에 있는 킬러 문제 중에서 중간고사 범위의 개념이 조금 섞인 그런 문제들을 편집해서 교재로 사용해서 할 겁니다. 내가 따로 교재 없다고 얘기했죠. 필기도구만 챙겨오면 되는 거고, 뭐 여기 뭐 앉아있는 학생들 대다수는 일단 내 본반 학생들이고 몇몇 학생들은 부원장님 수업 듣고 있죠. S반에서 그죠? 듣고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푸는 문제는 뭐 난이도가 좀 괜찮은 문제도 있고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실제로 기출됐던 문제들이고 자료를 일단 배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거는 웬만하면은 이게 학교 가가지고 이러고 다니지 마세요. 교육청에서 자꾸만 기출문제 주지 말래요. 기출문제를 안 주면 수업을 어떻게 해. 근데 이제 기출문제를 따로 뭐 학생들한테 판매를 하거나 뭐 기출문제 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뭐 업로드하는 걸 좀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냥 너희만 보세요. 굳이 이거 뭐 비싼 돈 내고 와가지고 수업 듣고 자료 받아가는데 이걸 친구하고 공유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너희만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낮장으로 나가지만 맨 마지막 6회차 수업 때 합본으로 해서 다시 줄 겁니다. 뒤에 답이랑 해가지고 딸린 걸로 해서 다시 줄 테니까 뭐 일단은 뭐 잘 모으는 게 좋겠죠. 필기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시험 때 기출문제 다시 보면 좋으니까 발표기로. 자, 문제 쭉 보면 오늘 1차 수업 때 문제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11문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 그러니까 중간기말 범위에서 함수의 극한 내용만으로 순수하게 내는 킬러 문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너희가 좀 풀어보면서 연습해보면 좋은 문제들 좀 추렸고 이게 이제 2회차, 3회차, 4회차 정도까지만 하면 아마도 작년 기출문제, 킬러 문제는 다 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꼼꼼하게 수업을 하다 보면 한 5회차 수업까지 다 쓸 텐데 뭐 나머지 한 회차 수업 여유가 좀 생기면은 뭐 기출문제 킬러 중에서 뭐 통상 뭐 마라톤 교재죠. 마라톤 교재에 있는 최고 난도 문제를 좀 선별해서 좀 푸는 거 그런 거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모의고사 기출문제니까. 자, 지금 여기서 각 반에서 지금 개념진도 나가고 있을 거고 아마도 좀 진도가 빠르면은 미분계수 도함수나 뭐 미분법 이렇게 나가고 있을 거고 아마 함수의 극한이랑 연속은 개념이 본반에서 끝나고 있겠죠. 맞불 교과서 위주로 하고 있을 텐데 함수의 극한이랑 연속은 뭐 개념적인 거는 아마 너희가 알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리미트 설명하고 연속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연속되는지 그런 기본 문제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여기 적혀 있는 문제들 보면 각 문제 위에다가 몇 년도 어디 학교까지 적어놨어요. 그래서 통상 지금 뭐 다른 뭐 지금 세종고 이름은 안 보이긴 하는데 뭐 일단 함수의 극한에서 중킬러나 킬러낸 학교들이 이런 학교들이 있다. 고운, 다정 뭐 이렇게 있고 아름 그리고 내가 지금 보면은 양지게 없긴 하거든요. 근데 작년 양지가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어렵긴 했는데 왜 어렵냐면 극한 내용만으로 안 내고 극한이랑 다른 단어랑 다 섞어서 냈습니다. 융합형 문제로 내버려가지고 지금 양지 기출이 없을 텐데 양지 기출은 아마 연속이나 미분계수 그쪽 단원에 좀 문제가 많을 거예요. 자, 지금 문제 좀 보겠습니다. 1번부터 꼼꼼하게 볼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자, 작년 고운고 기출문제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내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도 수록을 한 건 뭐냐면 빨리 풀어야 됩니다. 이런 류의 1번 문제는 빨리 풀어야 되는데 자, 문제 읽어보면 양수 k에 대하여 함수 fx를 x 빼기 2분의 kx라는 유리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습니다. 자, 오랜만에 유리함수 등장했죠? 그죠? 유리함수에 절대값 씌워버리면은 땅초 이게 꺾여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뭐 뾰족하고 이렇게 꺾인 그래프가 나올 텐데
근데 이제 실수 t에 대하여 y는 fx와 y는 t 많이 본 표현이죠. 이 절대값 씌워진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t라는 가로선을 아래부터 위로 쭉 스캔을 읽었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근데 이제 gt가 리미트 gt의 0의 우극한이랑 리미트 gt의 2의 좌극한이랑 g3이라는 함수값을 더했을 때 5가 되도록 하는 k값을 찾으라는 소리죠. 그죠? 이 k값을 찾아서 f8을 찾으시오라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요 그래프를 그려야죠. x 빼기 2분의 kx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요거는 뭐 오랜만에 등장해서도 너희 수준이면은 뭐 틀리진 않겠죠? 이거 빨리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x 빼기 빼시고요. 뒤에 y 정근선이 1분의 k로 빠지겠죠. 그 다음 분모가 0 되는 x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그냥 바로 2k가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 k를 뭐라고 지정해줬어요? 양수라고 지정해줬죠. 이러면 땡큐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한 단계 어려워지면 k의 부호를 안 줍니다. 그럼 k의 부호를 안 주는 순간 k가 뭐인 경우? 양수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로 그래프경을 두 개 그린 다음에 아래에 있는 조건하고 맞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 버리면 난이도가 빡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k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죠. 뭐 그렇게 정교하게 그릴 필요도 없죠. x정근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뭐 2라는 정근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k는 뭐예요? 양수니까 뭐 대충 여기 k 찍죠. 뭐 k 대충 찍은 다음에 그럼 이 k가 양수니까 그래프 개형은 이쪽은 일단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쪽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일단 요거를 요 모양 바꾸기 전에 0 대입하면 이거 무조건 0이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에 지나야 돼요? 0,0을 지나야 됩니다. 내려 가다가 근데 여기 있는 그래프가 꺾인 거죠. 이렇게. 이해돼요? 그럼 어쨌든 내가 여기에다가 y는 t라는 선을 그었을 때 t가 음수일 땐 이 그래프하고 한 번도 안 만나다가 t가 딱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한 번 만날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거 그래프 뭐 문제 풀 때 바로 답구해도 되긴 하지만 요거 연습하는 게 좋아요. t 값이 음수에서 오다가 계속 교점이 없죠? 그러다가 딱 0이 되는 순간 몇 번 만나요? 한 번 만납니다. 그러다가 얘가 그거보다 살짝 올라가면 몇 번으로 유지가 돼요? 2번으로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딱 뭐가 되는 순간? 딱 K라는 숫자가 되는 순간 뻥 뚫리고 여기서만 일단 한 번 만납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몇 번 만나요? 다시 올라가면? 계속 2번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너희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너희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 다음 시험에 킬러 문제는요. 중킬러 킬러 중에 무조건 이거 그려야 되는 문제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 표현 여기 적혀있는 표현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게 어려운 거죠. 여기 있는 그래프가 복잡하면 이거 올라갈 때마다 이거 그리는 거 짜증나시겠죠. 반대로 이거의 결과를 준 다음에 이 그래프 추론하는 거 있죠. 그런 게 킬러예요. 이거에 대한 힌트를 주고 얘를 추론해봐라 라는 게 진짜 킬러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문제의 답을 구하면 일단은 0의 우극한은 몇입니까? 2죠. 그죠? 그 다음에 2가 어딘지 모르고 3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2의 좌극한이랑 G3을 딱 더했을 때 몇이 돼야 돼요? 5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머지 거 더한 게 2개 더한 게 이거 더한 게 3이 돼야 되는데 그럼 K가 딱 몇이 돼줘야 돼요? K가 몇일까요? 3이 돼야죠. K가 3이 돼줘야 그 전에 왼쪽에 2인 지점에서 그냥 여기 그냥 연속인 지점이죠. 연속 지점에서 극한 읽어봤자 좌우 극한 2로 똑같으니까 그럼 2 더하기 2 더하기 1 되면서 K가 3인 걸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원래 우리한테 주어진 식 자체가 x-2분의 몇 x 3x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놓은 얘가 fx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이제 못 찾는 거예요. 8 대입하는 거죠. 그럼 8 빼기 2분의 8, 3, 24 절대값이니까 어차피 양수네요. 6분의 2, 14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답이 몇이다? 1번 4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난이도가 너희가 시험을 치면 몇 번 정도로 나올 거냐면 만약에 객관식 문제가 한 15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문제 끝자락으로 안 나와요. 한 10번 정도로 나옵니다. 10번. 그러니까 10번 정도로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킬러가 아니라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엄청 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근데 이런 데서 시간을 버벅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 빨리 그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본인 학교 시험 문제 이런 게 뭐 프린트에 만약에 나왔다 아니면 학교에서 대비하는 문제 나왔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대비를 해야 되냐면
이 조건을 주지 않았을 땐 그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제일 빡치는 게 이거라니까? 어떤 숫자에 부호 안 주는 거. 그러니까 양수 주고 음수 주고 주면 상관없는데 이런 것까지 좀 연습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작년 고은고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고은 킬러라고 나온 건데 뭐 밑에 그래프도 그려져 있고요. fx 쭉 나와 있고 뭐 그래프를 안 그렸으면 더 짜증 나겠죠.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근데 그림하고 그래프를 같이 읽어보면 fx가 처음에 루트 x 플러스 20이라는 무리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gx죠. 뭐 깨알 복습이죠.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뭡니까? 2차 함수 반토막이죠. 그죠? 2차 함수 반토막이에요. 근데 이거의 역함수 지금 그래프를 그려놓고 당연히 둘의 교점은 yx 선상 위에 있는 걸로 교점을 a를 체크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좌표를 지금 t로 설정했냐면 그림에 있는 p좌표입니다. 문제에서 p좌표를 p의 x좌표를 t로 설정해줬어요. 그럼 당연히 y좌표는 루트 t 플러스 20이겠죠. 그러면 바로 q좌표도 뽑아낼 수 있죠. yx의 대칭이니까 q좌표는 뭐가 되는 거죠? 루트 t 플러스 20, t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st라는 삼각형 넓이를 지정해 주는데 st가 뭐냐? 점 A, P, Q 가지고 만들어지는 삼각형 넓이래요. 그죠? 그러면 저 삼각형 A, P, Q 있잖아요. 저거 굳이 그 밑에 A, P하고 A, Q하고 같다는 말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뭐 yx의 대칭 지점이다라는 걸 뭐 이등변 삼각형 확률로 알려주고 싶은 것 같은데 어쨌든 삼각형 APQ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럼 저 넓이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 ST식을 구한 다음에 그 오른쪽에 대입해가지고 극한을 취하죠. 5로. 근데 5의 무슨 극한입니까? 좌극한이죠. 이거 왜 좌극한 표시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이거는 이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구하는 답에서 얘가 t를 5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는 문제가 아니라 t를 5로 보내는 좌극한이잖아요. 저 좌극한은 문제를 푸는 힌트가 아니에요. 좀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읽었을 때 갑자기 극한값 찾는 게 아니라 우극한, 좌극한 찾으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너희가 문제를 읽고 이게 왜 우극한을 찾으라고 하는 거지? 왜 좌극한을 찾으라고 하는 거지에 고민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고민을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있어요.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활용 문제죠. 이런 그래프 자체에서 뭔가 넓이, 길이 가지고 활용식 만드는 건요. 저 맨 마지막에 있는 좌극한은 그냥 깔끔하게 무시해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왜 좌극한이냐면 t가 a의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로 간다는 건 저 p좌표가 어디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프 타고 a로 가까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 P가 지금 A 왼쪽에 있잖아, 얘들아. P가 A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5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좌극한으로 표시해야 삼각형 넓이라는 게 극한이 만들어져요. 우극한은 없어요. 이게 이 문제 표현에서 우극한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냥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문제 풀 때 큰 힌트는 아니에요. 자, 그럼 내가 이거 너희한테 내가 시간 주고 풀라고 하면 아마도 잘 풀 거거든요. 잘 풀 거예요. 시간만 넉넉하게 주면. 근데 이 문제가 작년 고은고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였거든요. 푼 학생도 있고 못 푼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걸 푼 학생들이 그냥 안정적으로 1등급에 들어간 거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4%까지 1등급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 문제의 핵심은 저 삼각형 넓이 ST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기울기 1짜리랑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가 보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삼각형 넓이를 가장 빨리 구하는 방법은 이게 PQ 길이하고 P하고 Q의 중점으로 해서 AM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오래 걸려요. 두 점 사이에 거리를 하려고 해버리면 막 루트 들어가 있는 거 제곱하고 더하고 또 루트 씌우고 이러니까 짜증나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울기가 1짜리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대각 길이는 굳이 두 점 사이에 거리를 쓸 필요가 없죠. 뭐 쓰면 됩니까? x좌표의 간격을 찾은 다음에 이 길이에다가 몇을 곱하면 돼요? 루트 2를 곱하면 되죠. 1대1 대 루트 2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럼 너희가 지금 풀어야 되는 내가 삼각형만 그릴게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럼 여기가 요렇게 올라가면서 뭐 대충 그래프가 요렇게 되고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만 그릴게요. 요렇게 있다고 했을 때 너희 책에 있는 그림이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하고 여기 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삼각형 넓이를 ST라고 했을 때 이 ST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쓰는 것보다 여기 X좌표 몇이죠? 여기 좌표가 P좌표가 T, 루트 T 플러스 20이고 여긴 자동으로 루트 T 플러스 20, T가 됩니다. 그 다음에 A는 고정좌표 5, 5죠. 그러면 P부터 Q까지 길이를 밑변 삼을 건데 PQ 길이를 뭐라고 잡으면 좋아요? 그냥 오른쪽에 있는 루트 T 플러스 20에서 뭐를 뺀다? 왼쪽 좌표인 T를 빼주시고 여기에 뭐 곱한다? 루트 2를 곱하는 게 그냥 편합니다. 이게 그냥 가로 길이 구한 다음에 루트 2 곱한다. 그러면 요 길이를 이제 높이로 갖다 쓸 건데 요 길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요 중점 좌표를 구해버리는 게 편하죠. 이 중점 좌표는 어차피 뭐 콤마 뭐예요? 요거 더한 거 아니에요? T 더하기 루트 T 플러스 20을 뭘로 나눈다? 2. 여기 좌표 똑같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 대각 길이를 구하려면 좌표 차이니까 뭐에서 뭐를 뺍니까? 5에서 2분의 T 더하기 루트 T 플러스 20을 뺍니다. 거기에 몇을 곱해줘요? 루트 2를 곱해줘요. 이해돼요? 근데 삼각형이니까 여기다가 뭐 곱해야 돼요? 2분의 1을 곱한 게 얘가 되는 거죠. 얘들아 기울기 1하고 마이너스 1짜리로 만들어지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 이 방법으로 풀어야 너희가 시간 내에 풀어요. 두 점 사이에 거리 쓰면 시간 내에 못 풉니다. 근데 이 방법을 쓰면 왜 식이 깔끔하냐면 루트 2, 2분의 1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없어져요. 루트 2 두 개랑 2분의 1이 없어져요. 그럼 남아있는 식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식이 결국에는 루트 t 플러스 20에서 t를 뺀 식 곱하기 5 마이너스 2분의 t 플러스 t 얘가 st식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근데 이 st에다가 갑자기 뭐를 뺐어요? 묶었습니다. 내가 t 빼기 5로 묶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뭘로 나누래요? 분모가 루트 t 플러스 20 마이너스 t죠? 맞니? 맞잖아. 요거 두 개 곱한 거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됐나요?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하는 것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드는 것도 센스 있게 빨리 못하면 오래 걸리는 건데 이거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 t 어디로 보내니? 5의 좌극한이죠. 그럼 이거 5 대입하면 루트 25 빼기 5니까 분모가 0 됐잖아요. 근데 0인자가 너무 많아요. 얘도 0 되죠. 얘도 뭐 돼요? 0 되죠. 근데 얘도 뭐 될 것 같아요? 5 더하기 5 이러니까 얘도 5잖아요. 5 빼니까 0인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섣부르게 그냥 팍 덤벼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 유리화시키고 이러면 풀다가 시간만 허비하고 이제 이러면서 시험 못 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정리를 할 것이냐. 정리를 해야죠. 자 그럼 얘를 이제 정리한 다음에 극한에 취할 건데 루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너희가 좋아하는 로피탈도 못 씁니다.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로피탈을 써버리면 식이 더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그럼 일단은 분리가 맞아요. 여기가 똑같은 식이 보이잖아요. 그럼 분리를 시키면 앞쪽에 있는 식은 이제 분리가 되긴 할 텐데 그럼 생각해봐요. 얘를 만약에 분리시켰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이것만 남죠. 여기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를 뭐 해야 되는 현상이 나옵니까? 또 통분시킨 다음에 또 해야 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나는 전개를 먼저 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저 식이 앞에 있는 거는 5 가로 열고 루트 t 플러스 20 빼기 t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시고 그럼 누구하고 누구 곱해야 돼요? 요 마이너스 붙어 있는 요 식이랑 누구랑? 얘랑 곱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내가 지금 앞에 마이너스 뺐으니까 마이너스 생각 안 하고 얘하고 얘를 곱하면 깔끔하게 무슨 식이 완성돼요? 합차공식입니다. 그죠? 얘 앞뒤 순서 바꾸면은 요거 플러스 요거 얘는 요거잖아요. 합차공식이니까 루트 지으면서 t 플러스 20에서 t제곱 뺀 거죠.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얘 그냥 통째로 여기 전개시킨 거예요. 그럼 그 뒤에는 뭐예요? 마이너스 t 빼기 5라고 적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적어버렸을 때 어떤 효과가 가지냐면 어차피 지금 얘로 나누잖아요. 그럼 얘로 나누니까 여기 뒤에 있죠. 여기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루트 t 플러스 10 빼기 t라고 적어주시고 여기는 그냥 약분시켜가지고 싹 다 지우고 뭐라고 하면 돼요? 5라고 하면 되죠. 이해돼요? 그럼 이제 얘가 좀 거슬리잖아요. 마이너스가. 그럼 앞에 내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렇게 빼버리면은 여기 지워진데 여기서 계산수 진짜 많이 합니다. 여기 뭐가 붙어야 돼요? 2가 붙어야 됩니다. 요거 앞으로 빼다가 요거 안 맞추면 이거 틀려요.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만 정리하면 되는데 가만 봐봐요. 얘 앞에 뭐만 빼버리면 마이너스만 빼버리면 인수분해 되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너희가 계산이 금방 될 거예요. 마이너스 빼버리면 얘가 t제곱 빼기 t 빼기 20이 됩니다. 근데 얘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t 빼기 5 t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럼 이 앞에서 얘하고 뭘로 묶이니? t 빼기 5로 묶이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조금 계산하면 좀 심플하게 될까?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어차피 얘가 0인자고 0인자니까 앞에서 5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t 빼기 5로 묶는다고 생각하면 t 플러스 4에다가 몇을 더해 매기 2를 해줘야 되나? 마이너스 묶었으니까 일단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거 있죠? 분모에 있는 것도 뭐 해줄까요? 유리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가운데 부호 바뀐 루트 t 플러스 20 플러스 t가 들어가고 여기는 t 플러스 20 빼기 t제곱으로 바뀌겠죠. 이해돼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없애버리면 얘가 또 뭐가 돼요? t 빼기 5 t 플러스 4로 바뀌겠네요. 이렇게. 그럼 0인자를 없앨 수 있죠. 그죠? 그럼 이제 0인자 다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t자리에 뭐 대입하는 거예요? 5 대입하니까 5 마이너스 2분의 1에 가로 열고 얘는 뭘로 바뀌죠? 9로 바뀌고 그 다음 얘는 몇이에요? t 플러스 2였는데 5를 대입하니까 7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얘는 뭐가 돼요? 1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계산 마지막 해주면 5로 약분돼서 5 마이너스 9분의 7호 35가 됩니다. 그럼 9분의 95 45 빼기 35니까 9분의 몇이에요? 10 해서 몇 번이다?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걸 이제 시험에 나와버리면 본인의 평소에 풀이 습관이나 계산 습관이 제대로 안 잡혀있으면 이거 절대 못 풀어요. 시간 내에는. 그러니까 루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에 유리화를 너희가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문제가 쉬운 거는 분모 분자에 유리에만 띡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준식 만들었을 때 0인자가 너무 많죠. 그럼 이때 너희가 시험 때 가져야 되는 태도는 뭐냐면 침착해져야 됩니다. 침착하게 그냥 깔끔하게 유리화 내가 진짜 유리화 이거 한 3-4번을 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각오로 풀어야 돼요. 계속 여기다 낙서처럼 막 하고 하는 순간 얘들아 이거 유리하는 과정에서 봐봐 내가 천천히 했잖아요. 왜냐면 이거 하는 과정에서 요런 거 마이너스 하나만 잘못해버려도 부호가 틀려요. 그럼 기껏해서 시간 투자하고 풀었는데 틀리게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꼭 연습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거 특강은 숙제 안 내거든요. 숙제 안 냅니다. 그냥 내가 본반 이거 수업할 때 설명했던 거 너희가 뭐 그날 당일이나 오늘 우리 수업이 목요일이잖아요. 오늘 목요일이죠. 그럼 다음 수업은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요. 그럼 주말 동안 꼼꼼히 복습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양지고 손 들어봐요. 내리시고. 우리가 마지막 수업이 11일이거든요. 근데 11일이 양지고가 개학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수업 11일 화요일 수업을 좀 땡겨서 할까 생각 중이에요. 전체를 다 땡길 수 있으면 전체를 땡겨서 할 거고 그러니까 뭐 그 마지막 전 수업이 목요일인데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월요일이나 뭐 이럴 때 이용해가지고 만약에 다 스케줄면 그때 하고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양지고 학생만 따로 좀 일정을 빼가지고 미리 할 겁니다. 마지막 2차 수업만. 그것만 좀 나중에 좀 정리할게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3번 내가 칠판 지우고 하는 동안 3번 문제 읽어보고 한번 이해 좀 하고 있어봐요.
3번이나 4번이나 다 함수의 극한의 활용 문제죠. 오랜만에 원 나오니까 어렵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뭐 풀이 뭐 마저 해도 뭐 답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이런 류의 도형이 나온 다음에 지금 이 R 값은 정해진 값이 아니잖아요. 어떤 그림이나 좌표 평면을 그림을 주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그림을 준 다음에 뭔가 이 그림상에서 어떤 부분의 길이라든지 어떤 부분의 넓이라는 식을 특정 문자에 대해서 세우라는 소리잖아. 일단은 이 사각형 넓이를 R에 관한 식으로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세우는 거고. 근데 일단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이 FR 세운 다음에 여기에서 극한을 취하는 건데 잘 들어요.
너희가 이런 류 문제 풀 때 가끔 가다가 R이 어차피 2로 가잖아요. 그럼 R이 2에 가까워졌을 때 이게 어떤 모양이 될까를 해가지고 이제 추측적으로 추론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따로 무슨 근사 스킬이라고 해가지고 강의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사. 그러니까 이 값이 2에 가까워지면 2에 근사해지면 이 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원이 커지겠지. R 값이 커지니까. 이해돼요? 근데 R이 2를 넘어갈 수는 없죠. 그럼 애당초 R이 2를 넘어가면 이게 겹치는 게 교점이 안 생기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그런 근사 스킬로 해가지고 이 도형 모양이 대충 어떻게 될 거냐고 대강적으로 근사적으로 찍는 스킬이 있는데 그건 절대 쓰지 마세요. 안 늡니다. 실력이 절대로.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저 사각형 넓이를 이 R이라는 문자에서 세워야 되는 건데 이게 너희가 지금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 두 개가 겹쳐졌을 때 우리 지금 어차피 이 넓이 찾으려면 무슨 길이 필요해요? 어차피 이거 삼각형 넓이 두 개 더한 게 이 사각형 넓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랑 합동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밑변이 있는 거고 뭐만 찾으면 돼요? 요 공통연이라는 거의 절반인 요 길이만 찾으면 이거 h라고 했을 때 요 h만 찾으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h 한 다음에 다시 2배 해주면 되죠. 근데 이 h를 찾는 게 사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1학년 때 많이 배웠던 거는 요 PQ 길이가 두 원의 뭐예요? 공통현이죠. 너희 공통현 길이 구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1학년 때? 1학년 때 나한테 원 방식을 두 개 준 상태에서 이 두 원이 교점을 갖는다. 그때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빨리 이 원에서 이 원을 빼가지고 이 직방을 구하죠. 그죠? 그 다음에 둘 중에 원 하나 골라가지고 반지름 길이랑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뭐 거리 디스턴스 d를 구한 다음에 요 길이랑 요 길이 가지고 피타고라스 해가지고 요 절반 길이 구하잖아요. 그쵸? 너희가 이거를 공통현 길이를 이걸로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원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선호하는 방법은 얘를 좌표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이런 극한의 활용 문제에서 좌표화시켜버리는 건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근데 좌표화시켜서도 풀 수 있어요. 여기를 뭐로 잡아버리면 원점으로 잡아버리면 이 원방은 중심이 0,0고 반지름 길이 1짜리죠.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1,0고 반지름 길이 r짜리인 원이 돼요. 이해돼요? 그럼 이 원에서 이 원 빼버리면 이거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 직선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하면 요 길이 나오죠. 그거랑 여기 반지름 1이랑 피타고라스 하면 h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푸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이 그림에서 이걸 알아야 돼요. B하고 P를 연결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B하고 왜 우리 찾고 싶은 거 그냥 요거 높이 길이 아니에요? 근데 B하고 Q를 연결했을 때 여기가 원이 있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 길이 전체 길이 몇이에요? 2죠. 여기 길이도 작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R이잖아요. 그럼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 길이가 뭐가 돼요? 4-R제곱의 루트를 씌운 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밑변고리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2분의 1로 구할 수 있고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곱한 다음에 2분의 1로 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랑 얘 곱한 거랑 2랑 h 곱한 게 뭐라는 소리야? h랑 같다는 소리지. 그럼 이 높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 곱한 거 뭘로 나눴다? 2로 나눴다. 이게 훨씬 심플합니다. 알겠어요? 일단 너희가 원그림 나오고 지름 나오는 순간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보조선 긋는 거는 자주 나와요. 이제부터 앞으로. 특히나 극한의 활용 문제에서는. 이게 가장 빠른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가 내가 이걸 왜 킬러라고 하는 거냐면 시간을 넉넉히 주면 니네 푼다니까? 내가 지금 시간 좀 줬거든요? 줬는데 일단은 요 보조선 그은 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내가 봤을 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머릿속에 잔상이 1학년 때 배운 수학이 원 두 개 겹쳐졌을 때 요 길이 구하는 게 공통연의 절반 길이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잔상이 조금 강렬하게 남아있으면 표준, 이게 좌표 평면이라도 옮기든가. 좌표 평면을 옮겨서 풀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풀려요. 근데 그것보다는 안 옮기고 그냥 요 보조선 하나만 띡 그려서 요 높이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요거랑 R 곱하기 요거 곱한 거에다가 2분의 1 곱하고 다시 2 곱한 거 있죠? 그 식을 여기 넣어주면 얘는 비교적 유리화가 쉽게 될 겁니다. 루트가 지워지는 걸로.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뭐 풀이 과정은 뭐 생략은 하고요. 이렇게 접근만 하면 풀릴 겁니다. 답은 2번 나옵니다. 다 풀면 답은 2번 나와요. 한번 풀어보고 나중에 답 체크해보세요.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은 작년 다전고에서 나왔던 준킬러입니다. 얘도 함수의 극한의 활용이죠. 자, 이번에는 원이 아니고 뭐예요?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종이 접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죠. 1학년 좌표평면 할 때도 종이 접는 문제 자주 나오긴 하는데, 자, AB 길이가 1, 세로 길이가 1인 직사각형이고 가로 길이가 좀 더 길어 보입니다. 근데 가로 길이는 따로 주진 않았어요. 근데 얘를 뭔진 모르겠어. P하고 Q, R과 Q에 대한 힌트는 없습니다. 그냥 접었다는 거예요. 접어 올려서 어디로, B지점이 어디로 오게끔? 저 AD 직선상 위로 오게끔 딱 접은 다음에 그 점을 P라고 체크한 겁니다. 일단 너희가 종이 접는 문제에서 일단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종이를 접으면 접히기 전 부분하고 접은 부분하고 뭐가 되죠? 합동입니다. 뭐 그거야 알겠고, 그 다음에 좌표평면적으로 생각을 하면 B하고 P는 직선 RQ의 대칭이죠. 그렇죠? 그럼 B하고 P를 만약에 연결하지 마세요. 연결을 한다면 RQ 직선이랑 수직이겠네요. 그죠? 이런 것도 좀 보이긴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서 이렇게 종이를 접었어. 그리고 AP 길이를 X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러고 알려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AP 길이가 X라만 잡혀있고 알려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무슨 넓이? 삼각형 PRQ의 넓이입니다. 근데 얘들아, 삼각형 PRQ 넓이는 밑에 접히기 전 부분인 RBQ랑 넓이가 같지 않을까요? 그럼 RBQ 넓이를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은. 그럼 어쨌든 이 문제의 핵심은 저 삼각형 넓이를, 직각삼각형 넓이를 X라는 문자로 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SX니까. 뭐 이거야 뭐 두고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너희가 이제 SX를 못 구하니까 문제인 거죠. 이게. 자, 이 문제도 풀이하는 방식이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림 상태에서 삼각형의 닮은 비라든지 뭐 피타고라스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길이값을 추적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얘를 어디로 옮길까요? 좌표 평면으로 옮겨서 푸는 방식도 있습니다. 왜냐면 B좌표를 원점으로 바꿔버리면 몇몇 좌표가 좌표화가 돼요. 뭐 A는 그럼 0,1이 될 거고 P좌표는 X,1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B랑 P가 RQ에 대해서 수직이라는 걸 이용해서 RQ 직방을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B하고 P의 중점 구할 수 있고 BP 기울기의 수직 기울기잖아요. BP의 수직 이등분선이잖아. 그 수직 이등분선 만약에 직방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직선의 X절편이 Q인 거고 Y절편이 R이겠죠. 그럼 Q랑 R좌표가 X에 관한 문자로 표현되면 사실 밑에 있는 삼각형 넓이는 끝나요. 그 방법으로 시도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삼각형의 닮음에 대한 조건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풀어볼게요. 왜냐면 너희가 시험 때 문제 읽고 번뜩하고 뭐가 떠오를지 모르잖아. 그거 고민하는 시간 길어지면 너희 어떻게 하는 거야? 패스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패스하고 또 패스하고 또 패스하다가 멘탈은 나가고 망하고 이런 거잖아. 뻔하지 뭐. 그러면서 시험 끝나고 이 얘기하죠. 아, 다 풀 수 있는 문제 같았는데 시간이 부족했어. 내가 눈으로 얘기하지만 그게 어려운 시험지라니까요. 풀어봤던 것 같은데 어려운 거. 좌표 평면으로 풀어볼게요. 내가 어제도 이제 한 10명, 11명 데리고 1학년 킬러 문제를 했었거든요. 너희 이제 2학년 킬러 문제 풀이잖아요. 근데 뭐 집에 우한 있니?
왜 이렇게 다들 표정이 어둡니? 어제 1학년 애들 막 웃으면서 막 잘 들었는데 너희 무슨 뭐 다 이렇게 들어요. 아, 방학한 지 얼마 안 돼서 피곤해서 그런가? 좌표하러 풀어볼게요. 여기가 A좌표는 0,1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뭐 여기 P좌표. 근데 P좌표를 했을 때 뭐 약간 너무 길게 잡았나? 대충 이렇게 잡고 여기서 얘의 소지기능원 현상으로 찍어줘야 되니까 이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돼 있다고 접었다고 생각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실선으로 연결할게요. 책은 점선이지만. 그럼 여기가 R좌표고 P좌표고 Q좌표고 여긴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좌표긴 하죠. 자, 좌표를 풀어볼게요. 그럼 여기가 x 길이니까 이 좌표가 x,1이죠. 그러면 이 직방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노란색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기울기의 수직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x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 기울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x죠. 근데 이래버리면 얘들아 문자가 충돌합니다. 그잖아요. 왜냐면 내가 기울기하고 이 점 좌표를 x라고 해버린 순간 x 빼기 x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혼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문자 종류를 잠깐 바꿉시다. 이렇게. 뭐 k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 중점 좌표는 2분의 k, 2분의 1이 될 거고요. 요 기울기가 k분의 1이니까 요 노란색 기울기는 마이너스 k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직방을 세워주면 y-2분의 1은 기울기 마이너스 k에 x-2분의 k라는 식이 완성됩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kx 플러스 2분의 k 제곱 플러스 2분이니까 여기다 플러스 1 옮길게요. 자, 그럼 y좌표는 x에 0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r좌표가 그냥 구해져요. 0, 뒤에 있는 거 2분의 k 제곱 플러스 1. 그럼 q좌표는 y에 0 대입한 거죠? 그럼 kx가 얘 되는 거니까 그냥 이 식을 x 한번 나누면 되네요. 그럼 요 좌표는 2x 아니지 2k분의요. 미안. 2k분의 k제곱 플러스 1, 0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좌표화 시켰을 때 편한 이유는 그냥 바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 곱한 거에다가 몇 분의 1 곱한 거? 2분의 1 곱한 게 이 넓이고 요 넓이가 요 넓이니까. 됐니? 그럼 둘 곱하면 분모에서 뭐가 되니? 4k 분의 k제곱 플러스 1을 두 번 곱한 건가요? 거기에 2분의 1 곱하니까 8k분의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근데 여기에다가 뭐 곱했어요? 어차피 문자 내가 지금 xk로 바꿨으니까 3k 곱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없어지면서 8분의 3에 k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고 k 어디로 보내고 있죠? 0 보내고 있죠? 그럼 답이 뭐가 된다? 8분의 3 되는 거죠. 그럼 8분의 3이니까 더해서 몇이다? 11이다. 됐죠? 자, 근데 이거는 내가 뭘로 푼 거예요? 좌표 평면을 옮겨가지고 좌표화로 푼 거죠.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절편 찾아가지고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공통수학 2 있죠?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공통수학 2 배울 때 종이 접는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그 단원을 공부를 해요, 너희가. 근데 종이 접는 유형에서 중요한 건 접은 지점이 접힌 선에 대해서 수직되고 대칭으로 넘어갔고 여기랑 여기 넓이가 같다는 걸 이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도 종이 접는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종이 접는 거 문제 좌표 안 시키고 풀어볼게요. 좌표화 안 시키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그림 자체에서 풀어야 되는 거죠. 어이씨, 주면 안 되는데. R, P, A, B, Q, C죠. 자, 얘들아, 이 그림 나왔을 때 너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얘하고 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얘하고 얘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얘도 직각이고 얘도 직각이라고 해가지고 얘하고 닮음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냥 안 돼요. 알겠죠? 이 문제는 이제 좌표 안 시키고 그냥 풀려면 닮은 비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길이가 1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얘하고 닮은 관계가 없어요. 얘랑 합동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 보조선을 그어야 됩니다. 요 세로 보조선을 그어야 돼요. 이게.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x잖아요. 그럼 여기가 x 동그라미가 되죠. 얘랑 얘가 뭐가 된다? 닮음이 된다. 너희 이 그림 나왔을 때 여기 보조선 긋는 생각 잘 못해요. 이거 나중에 학년 올라가도 이 그림 나올 때 있으면 여기 보조선 생각해야 돼. 왜? 얘하고 얘는 닮음이 아니야. 얘랑 합동이고 얘랑 얘랑 닮음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무슨 풀이 할 수 있냐면 요 길이를 새로운 문자 y라고 잡으면 이 길이가 뭐가 돼요? y-x죠.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 길이 몇 돼요? 1 되지 않나요? 맞니? 아니야. 맞잖아. 근데 얘를 접어서 1로 올렸잖아요. 그럼 요 길이도 몇이에요? y입니다.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법칙이 완성되면서 x랑 y의 관계식이 뽑혀요. 그죠? y 제곱은 1 더하기 y-x의 제곱이기 때문에 y제곱은 1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x제곱 되고 약분되고 2xy는 x제곱 플러스 1이 되면서 y가 뭐가 된다? 2x분의 x제곱 플러스 1. 우리 아까 여기 절편값 있잖아요.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 y 길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y 길이 나왔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내가 얘랑 닮음이라고 했죠. 그럼 닮은 비가 뭐가 성립하는 거야? 얘가 더 짧은 길이잖아요. 제일 짧은 길이. 그럼 여기를 AR 대 여기 짧은 길이 몇이야? y-x는 몇 대 몇이다? x 대 1이다. 식을 세워줘서 어차피 y-x는 이 y 여기에서 x 하나 뺀 거 아니에요? 그럼 빼가지고 정리한 거 대입해가지고 비례식 세우면 AR 길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AR 길이가 x에 관한 식으로 나면 1에서 AR 길이 뺀 게 BR 길이죠? 맞니? 그럼 여기 길이 나왔으면은 얘랑 얘 곱한 다음에 2배면 똑같은 거죠. 뭘로 풀든 상관없어요. 뭘로 풀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너희가 시험 문제를 읽었을 때 종이 접는 문제가 나오면 그럼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면 좋은 거예요. 이런 보조선 같은 게 바로 번뜩 떠오르면 진짜 잘하는 거지 사실은. 도형 문제가 어려운 건 특히나 보조선을 그려가지고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되는 문제 있죠. 우리 조금 전에 3번 문제도 B하고 P 보조선 그어야지 문제 풀리는 거 아니었어요? 그 BP 보조선 그을 생각 안 나면 계속 생각만 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보조선이 보여가지고 딱 그려가지고 문제 풀면 가장 좋은 거고요. 그게 만약에 생각이 잘 안 들어. 그럼 어디로도 옮겨볼 생각을 해보자. 어디로? 하늘로 옮기겠니? 어디로 옮겨? 좌표 평면으로 옮겨가지고 뭔가 좌표화시켜서 문제 해결을 못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활용 문제가 진짜 어려워지는 문제는 뭐냐면 얘들아, 진짜 어려우면 문제에 언급돼 있지 않은 새로운 문자를 생성해야 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문제에 언급돼 있지 않는 문자. 뭐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문제 있잖아요. 3번 문제 방금 풀 때 우리 BP 보조선 그었죠. 근데 문제에 따라서 O하고 P를 연결한 다음에 AO, P의 각도를 세타 잡아가지고 문제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언급돼 있지 않은 어떤 각도를 세타 잡아가지고 문제 푸는 케이스도 있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건 이제 고3 미적분에 많이 등장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4문제밖에 안 풀었는데 50분이 넘었죠.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푸진 않을 거예요. 특강 때. 하나하나 꼼꼼히 생각하는 문제를 풀 거라서.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작년 다정 킬러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는 비교적 짧습니다. x가 양수일 때 x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gx라고 하고, 그죠? 그럼 여기서 일단 끊겨야 돼요. x보다 작은 자연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gx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너희가 gx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당장 그리진 말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볼게요, 이제. 근데 갑자기 새로운 함수 fx가 등장했어요.
근데 fx는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gx를 선택한다고 했고요. 어떤 경우는 2를 gx로 나눈답니다. 그럼 천상 gx 그래프는 그려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죠? gx 형태를 모르면 비교가 안 되잖아. 그런데 그 오른쪽 기준이 짜증나요. x가 뭐보다 클 때? 2gx야 얘들아. 그죠? 그 다음 x가 뭐보다 작거나 같을 때? 2gx보다 작거나 같을 때예요. 그죠? 이게 좀 짜증나시는 거죠 이게. 그럼 이 문제는 얘들아, 너희는 시험지 받고 시험지 밑에 빈 공간에 무슨 격자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 gx 그래프를 그려보를 시도를 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gx 그래프를 그려야 그 다음에 gx랑 뭐 x와의 뭐그 이 gx랑 x와의 비교 관계를 선택을 하면서 여기는 뭘 그리고 여긴 뭘 그릴 거야 그게 돼야죠.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맨 마지막 구하는 답이 이러한 fx 그래프에 2의 좌극한, 4의 우극한, 6의 좌극한, 6의 우극한이에요. 그럼 애당초 얘들아 gx 그래프를 굉장히 많이 그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6 넘어서 조금만 더 그리면 돼요. 자 그럼 gx 너희 지금 이해됐죠? gx가 뭐라고요? 의미하는 게? x보다 x 이하 아니에요. x보다 작은 뭐 중에서?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 x가 뭐일 때? 양수일 때. 그럼 x가 얘들아 그러니까 제일 작은 소수가 뭐죠? 2죠. 그럼 x가 2가 되기 전까지는 gx는 계속 몇인 거예요? 0이죠. 그죠? 그리고 양수라고 했으니까 뻥 뚫고 여기 1, 2라고 체크했을 때 2까지는 일단 계속 0으로 와야 돼요. 그럼 x가 딱 2가 됐어. 그럼 2가 딱 됐으면 문맥이 뭐가 되는 거야? 2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 2보다 작다거든요. 그럼 2일 때도 있어요 없어요 현재? 없어요. 그럼 여기는 꺼맣게 칠해줘야 됩니다. 그럼 2보다 살짝 커지는 순간 이제 소수 개수 2를 셀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2,1이 뻥 뚫리면서 몇 개로 유지가 될 거야? 한 개로 유지가 될 거야. 언제까지? 3이 될 때까지. 3이 돼도 3보다 작은 이거니까 3을 못 세죠? 그러니까 그때도 한 개입니다. 일단. 그죠? 그럼 이제 땅 하고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그 다음 소수 몇? 5까지. 자, 5까지 이렇게 쭉 가다가 5에서 꺼멓게 칠해지겠죠. 그래서 5에서 한 칸 띵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쭉 가겠지. 근데 어차피 우리는 어디까지만 확인하면 돼요? 6. 어차피 나중에 6의 좌우 생각하는 거니까. 아 물론 여기 7 하면은 7에서 이렇게 꺼멓게 칠해지고 이렇게 뻥 꼈겠죠. 이렇게 갔겠지. 이게 무슨 그래프다 현재? 이게 gx 그래프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fx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요. 그럼 근데 fx 그래프는 언제는 gx로 선택이 되고 언제는 뭘로 선택된대요? 2분의 1 아니 gx분의 2로 선택된다고 돼 있죠? 근데 그 기준이 좀 짜증나요. 기준 좀 짜증나지 않아요? x가 2gx보다 클 때고 x가 2gx보다 작거나 같을 때요. 근데 여기서 좀 센스가 필요합니다. y는 x와 y는 2gx를 비교할 것이냐. 그럼 너희가 이거를 펌핑, 두 배씩 다 펌핑한 2gx를 또 그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2만 왼쪽으로 옮겨버리면 2분의 1 x 그래프랑 gx의 높낮이로 비교하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2분의 1 x랑 그 높낮이가 비교하는 게 맞지. 왜냐면 여기 내가 지금 여기가 1이네. 아 내가 칸수 잘못 잡았다. 내가 지금 여기 가로를 이거 한 칸 잡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잡았네. 여기는 다시 그릴게요. 내가 지금 이만큼을 한 칸 잡았으니까 여기가 1이고 2고 3이고 4인데 비율을 잘못 잡았어요. 어쨌든 그냥 다시 그릴게. 이렇게 한 다음에 3까지 갖고 3에서 껑충 띄고 여기서 어디까지? 5까지 칠해졌고 5에서 껑충 띄어서 7까지 쭉 가고 7에서 껑충 뛴다. 알지? 여기서 칠해지고 여기서 껑충 뛴다.
이 느낌 그래프인데 내가 모르고 가로 세로 비율을 못 맞췄습니다. 자, 다시 맞췄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무슨 그래프 그릴까? 몇 분의 1 x? 2분의 x 그래프 그려가지고 비교한 게 맞아요. 그럼 2분의 x 그래프는 여기서 두 칸에 한 칸씩 올라가니까 요렇게 4,2 관통했죠. 그 다음 몇 콤마면 6,3 관통했죠. 그 다음 여기서 쭉 올라가는데 여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어차피 6 넘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그릴 거야. 근데 언제 gx가 그려지는 거냐면 2분의 1 x보다 gx가 더 밑에 있을 때. 요 흰색 그래프보다 노란색이 밑에 있는 경우는 일단 언제까지는 계속 밑에 있어요? 언제까지? 4 되기 전까지는 계속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나? 밑에. 여기도 밑에. 아니네. 3이네요. 내가 잘못 봤네. 3 되기 전까지는 계속 흰색보다 밑에 있죠. 근데 딱 어느 구간? 3부터 어디까지? 3부터 4만큼은 얘가 위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몇부터 몇? 5부터 6만큼은 얘가 위에 있죠. 그 다음 7부터도 위에 있는데 어차피 7은 확인할 필요가 없어. 우리 나중에 6의 좌우만 확인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선택해서 그립시다. 일단 3이 되기 전까지는 원래 그래프를 그냥 그대로 그리라는 소리죠. gx로 선택이 되니까. 이렇게. 맞나요? 왜냐면 등호가 어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분의 x가 gx보다 클 때니까 3일 때도 지금은 얘가 지금 밑에 있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뭘 그려야 돼요? 3부터 4는? 2를 뭘로 나눴다? gx로 나눈 거죠. 근데 현재 3부터 4에서 gx가 몇이에요? 2 아니에요? 그럼 2를 뭘로 나누면? 2를 2로 나누면 몇이야? 1이잖아. 그럼 여기는 그냥 계속 뭐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1로 유지가 되는 거지. 맞나요? 1. 잠깐만. x가 2분의 x니까 gx 2. 보자. 맞죠? 그냥 1로 유지되네.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4부터는 원래 그래프를 다시 그려야 되죠. 4부터 원래 그래프가 그냥 이어지니까 4부터 5는 지금 몇이야? 2죠. 그럼 여기가 칠해지면서 뻥 뚫리고 5까지 이렇게 가겠네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여기도 칠해지겠죠. 5에서 칠해질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관건이거든요. 5부터 6은 2를 뭘로 나눠야 돼요? 3으로 나눠야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높이가?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밑으로 쭉 주저앉아요. 5부터 6에서 3분의 2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는 뭐 대충 한 요쯤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6부터 7은 어차피 또 밑에 있으니까 원래 그래프인 몇? 3 한 다음에 이렇게 가는 모양이었겠네요. 이해돼요? 그럼 이게 지금 fx 그래프고 자 2의 좌극한 0이죠? 4의 우극한 뭘로 끝났어요? 2로 끝났죠? 그 다음 6의 좌극한 여기 아까 3분의 2였잖아. 6의 우극한 몇이에요? 3이었죠? 몇이야? 5 더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15 더하기 2니까 3분의 17. 이렇게. 그럼 얘가 뭐예요? 답이 P 플러스 Q니까 몇입니까? 답이 20 되는 거죠.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 계단형 그래프 그리는 거 되게 빡세게 낸다고. 그러니까 이게 꼭 이런 불연속 그래프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난이도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뭔가 기준을 주고 내가 뭔가 기준을 비교하면서 옮겨가면서 이런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비교할 때도 그냥 이 gx 그래프를 2배 펌핑한 그래프랑 yx를 비교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이 gx 그래프를 또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2를 넘겨가지고 2분의 x 그래프랑 gx를 비교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한 방법이죠. 이해돼요?
일단 근데 이거 25번 문제가 작년 기출인데 이게 그 전에도 다른 학교에서 낸 적이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돌고 도는 겁니다. 사실은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자전거 킬러인데 이거 아마 맞추는 학생 거의 없을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약간 요번 문제는 약간 뭐예요? 개념이라기보다는 약간 노가다성이 들어간 거죠. 좀 짜증나는 문제. 근데 본인의 풀이 습관이나 뭐 이런 게 꼼꼼하게만 잡혀있고 이해만 빨리 됐으면 침착하게 그래프만 딱 그리고 나서 비교만 해주면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너희가 지금 문제 풀면서 느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내가 나중에 시험 칠 때 문제를 봤는데 맨 마지막에 갑자기 이런 식으로 우, 좌, 우, 뭐 이런 거 이렇게 극한값 몇 개, 우극한 좌극한 몇 개 구해가지고 더하는 게 나왔어요. 그럼 이 문제는 저 이 밑에 적혀 있는 그래프를 계단형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아무래도 계단형 그래프인지 불연속 그래프가 나올 텐데 꼼꼼하게 이 그래프를 한 방에 그려야지라는 생각을 잡고 그냥 풀면 돼요. 이상하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알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미안, 6번이죠. 그럴 수도 있죠. 자, 6번 보겠습니다. 작년 도답 문제입니다. 아주 재밌는 문제거든요. 읽어보세요. 자, 봅시다. 자, 이 문제가 일단은 나한테 오래 배운 학생은 이 표현에 대해서 나오면은 이거 GT 그래프 어떻게 빨리 그리는지 알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 GT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얘가 fx가 불연속 지점이 있기 때문에 GT 그래프를 그리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 불연속 아니고 얘가 만약에 fx인데 이거를 t부터 t 플러스 1 범위에서 확인했을 때
최대값 GT에 대해서 생각하는 문제가 나와버리면 당연히 너희가 그냥 일반론적으로 생각하면 위로 볼록 그래프고 얘가 축이 어디예요? 3이잖아요. 그럼 얘를 t부터 t 플러스 1까지 읽는다는 건 내가 t에다가 만약에 3보다 굉장히 작은 뭐 t에다가 0 집어넣어봐. 그럼 0부터 어디 읽으라는 소리야? 0부터 1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0부터 1 읽으면 어디가 높아요? 이렇게 높겠지. 근데 이게 오른쪽으로 t가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점점 뭐가 돼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위로 볼록 모양이니까 여기를 읽을 때는 이렇게 됐다가 점점 이렇게 갔다가 같아지겠죠. 이렇게. 대신 이 위에 최대가 있겠지. 그러니까 디리리리리리리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언제 그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하는 방법이 얘가 현재 fx 그래프면 fx거든요. t 대입했으니까. 그럼 여기 t 플러스 있죠. 그럼 얘는 fx 플러스를 같이 그려주는 게 좋아요. fx 플러스는 얘를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 그래프죠. 그럼 여기가 몇이 되는 거야? 한 칸이니까 2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선을 유지하면서 타고 간다라는 그래프 있죠. 얘 요렇게. 요 노란색 그래프가 GT 그래프가 됩니다. 최대값이. 그럼 만약에 최소값을 GT라고 지정했으면은 최소값은 안쪽을 타고 가는 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최소값 GT 그래프가 됩니다. 알겠죠? 그럼 바깥쪽 타는 게 지금 이게 GT 그래프인데 생각해봐. 문제에서 그러니까 굳이 이 개념 몰라도 사실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는데 만약에 얘가 내가 연속이라고 가정하고 이걸 딱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에서 t가 몇일 때? 2일 때. 그러면은 이 위로 볼록 그래프를 여기 축이 3인데 t가 2라는 건 x범위가 몇부터 몇이에요? 2부터 3 아니에요? 그럼 이 범위를 읽었을 때 정의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을 읽었을 때 정의가 안 된다는 거는 최대값을 못 읽는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야?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된다? 뻥 뚫려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m이 몇이라는 거야? 3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대신 꺼멓게 칠한 지점이 어딘가 있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여기가 3이고 여기 높이가 현재 몇이야 일단은? 4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축에서 하나, 둘, 세 칸 여기를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 그래프였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2부터 3 확인했을 때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 뻥 뚫려 있으니까. 맞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K를 찾아야 되는데 K를 찾는 힌트가 뭐냐? 얘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그래프가 3,K가 어디가 찍혀야 되잖아요. 근데 FK가 3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K, 몇도 지나야 돼? 3도 지나야 돼요. 이 그래프가 지금 3,K도 지나는데 K, 3도 지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좌표가 Y좌표가 3 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3,4니까 여긴 당연히 몇이에요? 내가 지금 그래프 좀 이상하게 그리겠는데 원래 이렇게 한 칸 한 칸 쪼개야 되는 건데 여기가 뭐가 돼요? 2가 되고 여기가 뭐가 돼? 4가 될 거란 말이야. 그지? 2,3이랑 4,3 지나잖아요. 근데 4,3 지나면 여기가 메워지겠지. 4,3 지나면 3,4를 지나니까 여기가 메워지겠죠. 그럼 여기가 아니라 여기란 소리잖아. K가 몇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2란 소리죠. 그래서 K는 몇이다? 2란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답은 2 곱하기 리미트 t가 몇에 우극한 3에 우극한 gt 이렇게 돼요. 근데 어차피 3에 우극한이라는 건요. 이 그래프를 3보다 조금 큰 거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최대값 요거잖아요. 그게 이쪽으로 밀려오는 거니까 뭘로 읽어져요? 4로 읽어집니다. 그죠? 그럼 얘가 뭐다? 4가 되니까 4 곱하기에서 답이 몇이다? 8이다. 완전 개념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개념 잘 잡혔으면 금방 푸는 거고 지금 이 문제 뭐 다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봐봐요. fx식을 준 다음에 얘를
t부터 뭐 t 플러스 2까지 확인한대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x 범위가 몇부터 몇이라는 거야? t부터 t 플러스 2죠. 그러니까 너희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이거란 말이야. 1학년 때 이거 안 잡아놨으면 2학년 올라와도 고생해요. 자, 근데 만약에 이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라고 해볼게. 몇 차 함수 그래프? 3차라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내가 t를 굉장히 작은 값으로 생각을 해볼게. 되게 작은 값이야. 그럼 만약에 t가 여기고 여기였어. 그럼 그때의 최대값은 여기겠죠. 만약에 최대값을 gt라고 한다면 이 구간을 읽었을 때 최대값을 gt다라고 하면 여기 이것은 여기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t예요. t 플러스 2예요. t 플러스 2죠. 그럼 얘 내가 t 값이 굉장히 뭐 어디보다 작은 경우에는 최대값은 계속 t 플러스 2로 선택이 될 거야. 그러다가 얘가 점점점 오른쪽으로 올라와서 딱 여기까지도 여기 t 플러스 2가 최대죠. 맞지? 근데 여기를 살짝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t 플러스 지점이 최대가 아니라 여기 높이 지점이 그냥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상수로 유지가 된다고. 그러다가 t가 어디를 지나는 순간 여기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살짝 가는 순간부터는 최대값을 어디로 읽어요? t로 읽어요. 그쵸? 그럼 계속 최대값 t로 읽다가 이렇게 했다가 계속 t로 읽다가 여기 높이 같아지는 뭔가 스위칭 지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최대값이 다시 또 t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걸 너희가 이 그래프가 이제 계속 다양해질 텐데 이게 나올 때마다 계속 이 짓거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걸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걸.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하는 방법이 뭐냐면 원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이게 fx, ft 그래프예요. 그러면 얘에다가 같이 뭐 읽을 거면 ft 플러스 2를 그릴 거예요.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 이만큼, 왼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 그래서 가로 길이가 왼쪽 길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했다고 해볼게요. 요 그래프라고 해볼게.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범위에서 읽은 거 최대값 gt라고 지정했죠. 그러면 바깥쪽 높은 선 타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타고 가다가 떨어지니까 여기서 상수로 유지가 되고 떨어지다가 교점만 하는 순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이게 지금 원본 그래프잖아요. 얘가 지금 맨 처음에 fx, ft 그래프잖아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막 읽기 시작했을 때 t가 이쯤 됐으면은 아직 여기가 높잖아.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t가 여기로 왔어. 여기 오는 순간 넘어가는 순간 계속 상수가 유지되잖아. 그래서 바깥쪽 라인이 유지가 되다가 내려가다가 아까 여기 높이 같았을 때 있죠. 이렇게 같았을 때 그럼 요만큼 길이가 몇인 거예요? 이제 2인 거지. 이해되니? 요만큼 길이가 2인 거고 그때부터는 그냥 팅하고 스위칭 되면서 최대값이 뭐가 돼요? ft가 되니까 원래 이렇게 올라가는 거래. 이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3차식 원래 그래프를 이렇게 준 다음에 이 구간으로 읽었을 때 최대가 아니라 최소를 그리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얘를 왼쪽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한 거? 얼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대각적으로 그려준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에 타고 가자? 밑에 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밑에 선을. 그럼 밑에 선 타고 가는 겁니다. 대신 여기가 상수로 유지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뾰족하진 않아요. 기울기 0이니까 부드럽게 됩니다.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최대값 ft랑 뭐 최대값 gt나 최소값 gt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너희 이거 개념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시간 동안 또 이거 계속 해야 된다니까. 이거.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거 연습하세요. 잘 이해 안 되면은 책 들고 그냥 따로 찾아도 됩니다. 요거 좀 잘 이해해 놓으세요. 시간 단축하는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랑 그 다음 페이지는 8번 문제가 아마도 제일 어려울 거예요. 제일 어려운 킬러 문제인데 7번 먼저 볼게요. 오래 걸립니다. 7번 생각하는 거.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입니다. 위로 볼록 그래프네요.
최고 차항 개수가 음수인 이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뭐라고 지정하냐면 이 gx라는 놈은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이 위로 볼록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고요. x가 이 오른쪽에서는 정체모를 무슨 그래프? 유리 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나마 근데 다행인 건 이 유리 함수의 x정근선이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정근선이 2니까 얘들아 x정근선이 2니까 유리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럼 이 오른쪽에 여기나 여기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겠지. 여기나 여기가. 이해돼요? 근데 A의 부호를 지금 모르니까 뭔진 몰라요. 근데 이거 그래프 나중에 그리려면 차수 다운시키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이 GX 그래프를 그려. 근데 Y는 누구랑 만나요? T. 어떤 가로선하고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뭐라고 한다? H, T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fx, gx, ht가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데 아래 조건이 뭐냐면 fx랑 gx를 곱한 식에다가 2의 우극한을 씌워버리면 마이너스 16으로 수렴한 돼요. 그러니까 fx는 어차피 그냥 2차 함수죠. fx는 그냥 2차 함수니까 거기다가 2를 대입할 텐데 gx에 2의 우극한은 얘들아 위에 식에 위에 거에 대해 넣어야 돼요? 밑에 거에 넣어야 돼요? 밑에 식에 넣어야 돼요. 2보다 큰 범위니까. 근데 밑에 식에 집어넣으면 이게 유리함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든요. 그럼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기 때문에 수렴을 못한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fx가 반드시 누굴 갖고 있어야 돼요? x-1을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빨리 해석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머릿속으로. 오케이. fx가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탕 곱하면서 x-가 약분된 다음에 그 다음에 2 대입한 게 마이너스 16으로 수렴하겠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요. 일단은. 근데 그것만 생각하고 바로 또 냅다 댐비지 말고 나 조건도 한번 생각해보고 댐비란 말이야. 얘들아 이 미적원에 있는 킬러 문제가 너희가 왜 헤매는 거냐면 문제에 적혀있는 모든 정보를 종합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랑 일부분 이해된 거랑 일부분만 이해된 걸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뒤에 있는 단서를 여기에다가 끼워 넣는 거랑 달라요.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가닥을 좁혀놓은 상태에서 이걸로 뭔가 그래프 그리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가조건만 한 다음에 막 식 잡아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식을 수정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나조건 볼게요. 되게 중요한 힌트입니다. 일단 이게 HT가 뭐예요? 문제에서 지금 설명한 HT가 뭔데? GX 그래프와 Y는 T의 교점 개수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HT의 치역이 뭐랑 뭐밖에 안 나온대요? 1, 2. 그럼 내가 어떤 가로선을 그어도 3번 만나는 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안 만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만나야 돼요. 왜? 치역에 뭐가 없어? 0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가 일단은 얘들아 봐봐. 이게 어떤 Y는 T하고 만나는 교점이 개수가 0이 없다는 건요. 언젠가 이렇게 뻗어가야 돼요. 쭉 뻗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T를 무한대로 올리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내려도 그냥 몇 번밖에 안 만나. 한 번밖에 안 만나는 거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런데 그 밑에 볼게요. 이 HT 가지고 어떤 K라는 지점이 있죠? K라는 지점의 우극한과 좌극한의 차이. 우극한과 좌극한의 차이가 일단 연속 부분은 이런 차이가 나올 수가 없죠. 연속 부분은 얘들아 우극한과 좌극한의 차이가 없죠. 그럼 0이 돼야 돼. 근데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랑 좌 높이에 상관없이 이게 몇 칸 차이? 한 칸 차이가 나는 지점이 있어야 된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얘들아 K가 지금 T를 K로 보내고 있죠. 근데 K는 T 값이야.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체모를 G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T를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리다 보면 쭉 한 번 만나다가 띵 하고 몇 번으로 2번 만났다 라는 걸 스위칭 되는 지점이 있다는 소리지. 그러다가 다시 또 한 번 만난다. 이런 게 몇 개 생긴다는 거야. 2개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 지점이 어디랑 어디예요? 0이랑 3이죠. 그럼 일단 이 0하고 3은 X값이에요? Y값이에요? Y값이죠. K가 지금 0, 3이잖아. 근데 K는 T값이잖아. 근데 T는 Y는 T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종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케이 알겠어.
대강 알겠어. 그 다음에 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점 가닥을 좁혀가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30번이에요, 이거. 이게 전형적인 30번 난이도고 작년에 시험 문제 좀 쉽게 낸다고 하는 두르고에서 이거 냈어요. 봅시다. 일단 기준이 2죠. 이 기준으로. 근데 일단 저 밑에 있는 그 유리함수 좀 정리해보고 싶지 않아요? x-2분의 바깥에 못 빠져요. a 빠지죠. 그리고 2대입하니까 뭐야? 2a 빼기 2 아닌가? 그죠? 맨 밑에 a가 뭐가 아니라고 돼 있어요? 1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죠? a가 1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1 대입해버리면 분자가 뭐가 돼버려요? 0이 돼버려요.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른쪽에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A의 부호를 모른단 말이에요, 일단은. 근데 조금 전에 우리 해석했죠. fx가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긴 하거든요.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니까 뭐 문제에 등장하지 않은 문자로 뭐 최고차항 개수 p로 잡으면 일단 얘가 무조건 어떤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x-1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돼요? 가조건 때문에. 그죠? 곱한 다음에 이게 약분시켜줘야 돼요. x 빼기 2를. 그래야 수렴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나머지는 모르니까 뭐 이렇게 표시하죠. x 빼기 b. 이렇게. 뭐 문제에 b라는 문자 없으니까. 근데 이러면 얘들아 얘가 어디에 지나요? 무조건. 2,0을 지나야 되죠. 그럼 얘가 근데 b값이랑 b값을 모르잖아요. 부호를. 위로 볼록이긴 한데. 그럼 만약에 축이 b보다 오른쪽에 있어서 이런 그래프였다면 왼쪽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었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은 안 그려졌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 오른쪽 편에는 이 유리함수가 그려져야 되죠. 맞니? 근데 이 유리함수를 그렸을 때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냐면 실수 전체에서 안 만나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럼 얘가 만약에 점근선이 만약에 뭐 양수 쪽 타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내버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역쪽에서 이거 다 할당을 해줘야 돼. 맞아요? 아니야. 근데 봐봐.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봅시다. 이게 그러면 만약에 점근선이 위쪽에 있었어. 그럼 A가 뭐라는 소리예요? 양수란 소리죠. 그럼 양수니까 양수면서도 이제 1보다 큰 걸로 따져야 돼요. 얘가 이게 2a 빼기 2가 음수가 되면 안 돼요. 음수가 돼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그럼 이렇게 되니까 여기 치역이 없잖아. 그죠? 그럼 2a 빼기 2가 양수가 된다는 소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때 그럼 여기가 b죠. 그럼 이거 b는 거 만들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은 a를 어디까지 내려줘야 돼요? 0까지 내려볼까요? 0까지 내려버려도 이래버리면은 두 번 만나는 게 안 생겨요. 그럼 A를 음수로 잡아봐. A가 만약에 음수예요. A가 음수면 점근선이 밑에 생기겠죠. 그죠? 근데 A가 음수니까 얘도 뭐예요? 음수가 되겠지. 그럼 그래프가 이 방향이 설정되면서 깨집니다. 안 돼요. 그럼 무슨 말이야? 애당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너희가 얘들아 시험 때 이렇게 막 다 상황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넣어보면서 이건 되고 이건 모순이고 안 되네 이걸 잘해야 수학을 잘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냅다 문제 풀어가지고 외워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생각을. 그럼 일단은 확실한 건 축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왼쪽에 뭔가 위로 볼록 모양이 나올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센스 좀 발휘해봐. 여기 높이 뭐일 것 같아요? 여기 높이 몇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지금 아까 나 조건에 0과 3분이다 막 이랬잖아요. 왠지 여기 높이 몇일 것 같아? 3일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일단 어떻게 그렇게 때려찍고 추론하고 합니다. 일단 진짜 찐 실력자들은 여기가 3이라고 대강 그냥 거의 90% 3이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요. 왜냐면 여기 높이가 3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어떤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한 번, 두 번만 만나게 된다는 거 유지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럴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확실하진 않지만 왠지 이 높이 3일 것 같은데라고 일단 의심은 하는 거예요. 자, 이래버리면 여기 밑에서 계속 어떤 t하고 한 번씩 만났겠죠.
근데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 오른쪽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생각해봐요. 얘가 만약에 A가 음수가 돼버리잖아요. A가 음수되면 아까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렸잖아요. 여기 지금 할당량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는 뭐 해야 돼? 일단 양수해야 돼요. A가 양수가 돼야 되고 뭔가 여기에 이런 게 그려졌는데 여기 빈 공간 생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교점계수 0인 거 아니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교점이 몇 개가 생겨버려요? 3개 생기죠. 그럼 무슨 말이야? 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를 점선 타고 내려가게 해볼까? 그럼 한 번이고 이 점근선 값 됐을 때도 몇 번이야? 한 번이죠. 그거보다 살짝 떨어지면 2번이죠. 그리고 0일 때까지 2번이다가 0보다 작아지면 한 번이죠. 그러니까 불연속 0, 3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점근선 A 있죠? 여기가 A가 몇이다? 여기가 몇이다? 3이다. 그래서 A가 몇이다? 3이다. 이렇게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계산이 짜증나긴 해요. 왜냐면은 내가 여기를 지금 B로 잡았잖아요. 이 식에서. 그럼 여기가 B일 거 아니야. 그럼 B하고 2의 중점 있죠? 중점. B 더하기 2를 2로 나눈 거. F 2분의 B 더하기 2를 대입한 거는 여기 이제 대입될 거 아니에요. 얘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3이 돼야 되지 일단.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B하고 P에 관한 관계식 하나 뽑아내는 거고 이제 가주권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가주권에 이제 A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X 빼기 2분의 A가 3 나니까 3X 빼기 2인가요 이제? 그죠? 요 식에다가 이게 지금 GX예요. 여기에 지금 뭐 곱한 거야? FX 곱했죠. 근데 FX가 얘잖아. 그럼 이거 약분되고 여기에 뭐가 곱해진 거야? P에 3X 빼기 2 X 빼기 B죠? 이걸 지금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극한 2로 보내고 있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X자리에 몇 대입한 거? 2 대입한 게 몇이다?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해서 결국엔 P랑 B에 관한 요 식하고 이제 연립해서 풀면 돼요. 이후에 연립까지는 식이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 사실은 계산이. 근데 이거를 얘들아 이 문제는 너희가 이런 류의 문제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내가 맨 처음에 이거 스타트를 어떻게 했어요? 일단 fx가 무슨 인수는 반드시 가져야 될 것 같다. x 빼기 2는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fx가 무조건 2,0은 지나야 돼요. 근데 2,0 지나고 위로 볼록인데 과연 축이 2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니까 왼쪽에 있을까 내가 두 개 다 해봤죠. 축 2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A를 옮겨가면서 체크해봤더니 안 되는 게 확인됐어. 그 다음에 오른쪽 옮긴 다음에 위로 볼록 여기가 만들어지는 순간 느낌이 왠지 여기가 3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왜? 치역은 1하고 2만 나와야 되고 3번 만나는 건 나오면 안 돼. 그렇다고 안 만나는 것도 나오면 안 돼. 그럼 이쪽이 이렇게 그려지는 순간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구조적으로 추론하는 게 미적분 원 문제에서 이런 구조가 많이 나온다니까요. 이거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30번이냐면 이게 문제가 만약에 지금 2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나눠져 있는데 그 어느 한쪽 방향의 식을 좀 구체적으로 주잖아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럼 문제가 좀 다운돼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 지금 이 문제는 2라는 경계선 기준으로 여기가 그냥 2차고 여기가 유리인데 고정된 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도 뭔가 변화무쌍하고 여기도 변화무쌍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조금 그나마 쉬워지면 기준점 기준으로 어느 한쪽 그래프는 고정이에요. 얘가 여기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미정계수가. 그러면서 뭔가 변화되는 걸 체크하는 게 그나마 좀 쉽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양쪽 다 고정이 아니잖아요. 양쪽 다 변화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얘는. 알겠어요? 너희가 나중에 도전해야 되는 문제고 작년 기출이잖아요. 이 난이도로 나온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세종지역이 미적1, 미적2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이거. 야, 좀만 버텨요. 25분밖에 안 남았어요. 되게 힘들어하네. 자, 그 다음에 8번 일단 넘기시고요. 90, 11번 먼저 볼게요. 9번 먼저 볼게요. 9번은 너희가 아마 좀 풀만 할 겁니다. 9번은 좀 일단 말로만 좀 설명할게요. 작년 아름고에서 준킬러 정도로 나온 건데
뭐 그냥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한 이해력과 계산력을 요구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리미트 x 무한대분했는데 x의 제곱 더하기 x분의 fx 빼기 2x의 제곱 플러스 3x 제곱이 1로 수렴합니다. 그럼 fx는 반드시 뭘로 시작해야 돼요? 3x 4제곱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 차항계수가 3인 4차함수다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놓은 겁니다. 9번입니다. 9번. 최고 차항계수가 3인 4차함수다라고 그냥 적어놓으면 되는 걸 무한대분의 무한대 개념을 따다가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오케이? 그럼 너희는 이 밑에다가 다른 거 할 거 없이 fx는 3x 4제곱 점점점 이렇게 시작한다가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죠. 자, 근데 f1 찾는 건데 밑에 볼게요. 가운데 기호 곱하기입니다. 더하기 아니에요. 그리고 리미트가 각각 따로 가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 제곱분의 fx 빼기 2. 자, 이거가 4분의 9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려면 둘 다 수렴해야 돼요. 그 말은 fx가 뭘로 묶여야 돼요? x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돼요. fx는 상수항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그 뒤에 거에다가 1 대입하면 분모가 0 되잖아요. 0의 제곱이죠? 그럼 분자에다가 1 대입하면 f-1 아니에요? 그럼 fx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몇 개 갖고 있어야 된다? 2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딱딱 약분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까지 종합한 걸로 우리가 여기까지 fx식을 세우면 fx는 4차식이고 최고차항 개수가 몇이다? 3이죠? 근데 x라는 인수는 몇 개 갖고 있다? 최소 1개. 그 다음 x 플러스 1은 몇 개 갖고 있다? 2개. 나머지 하나 인수 모르잖아. 이렇게. 그럼 이거 잡은 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조건식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앞식에다가 집어넣어서 x 약분한 다음에 0 대입한 거. 뒤에 식에다가 대입할 때 대신 이걸로 대입해야 되겠죠? f x 빼기 2니까 3의 x 빼기 2,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2 마이너스 a. 이걸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식에 fx 빼기니까. 그래서 대입해 준 다음에 0인자 약분시키고 대입해가지고 계산해주면은 a 값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f 찾으면 되겠죠. 요거는 아마 요 정도 난이도는요. 뭐 맞불 교과서 터프 문제랑 좀 비슷해요. 난이도가. 이런 건 그냥 뭐 객관식은 뭐 12번? 뭐 이런 거 나오면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10번 볼게요. 자, 양의 실수 a에 대하여 a는 양수입니다. 그리고 fx는 4차 함수예요.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m값을 구하는 풀이과정과 답을 서술하시오. 이거 어렵진 않거든요. 어렵진 않은데 내가 너희한테 지금 만약에 시간 좀 주고 풀라고 하면 아마 못 맞출 거예요. 이게 계산이 굉장히 지저분한 문제인데. 자, 볼게요. 가조건 일단 리미트 x 0으로 보냈죠. 근데 x분의 fx인데 이미 분모가 0 됐으니까 fx도 반드시 x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되겠네. 그죠? 근데 그게 몇이래요? m이거든요. 그럼 이걸로 뽑아낸 가조건으로 뽑아낸 정보는 뭐냐면 일단 f0은 몇이다? 0이다. f'0은 몇이다? m이다. f'0이 뭐예요? 한 번 미분에다가 0 집어넣은 거죠? f'0은 1차항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이 문제가 조금 껄끄러운 게 이 4차 함수의 최고차항 개수 알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최고차항 개수를 안 줬어요. 일단 오케이. 그 다음 그 밑에 조건 볼게요. 그 밑에 조건을 보면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고 있지? a 보내고 있는데 x-a의 제곱분의 1 그 다음 빼기 fx분의 a입니다. 근데 얘가 뭐 한대요? 마이너스 2로 수렴하네요. 그죠? 이걸 리미트 지금 일단 분배하면 안 돼요. 통분한 다음에 분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내가 여기에다가 a 집어넣으면은 0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럼 0제곱분의 1은 뭐예요? 무한대란 말이야. 그럼 천상 얘도 무한대가 돼줘야 돼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좀 약간 합쳐가지고 정리를 하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생각하지 말고 둘을 통분시켜주면 x-a의 제곱에 fx분의 fx-a의 x-a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fx가 x-a 최소한 몇 개 갖고 있어야 된다. 2개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 얘가 x-a 제곱으로 묶이면서 0인자로 약분돼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fx는 일단 4차인데 우리가 최고차항 개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어쨌든 뭘로 한번 묶여야 돼? x로는 한번 묶여야 돼요. 그리고 뭘로도 묶여야 돼요? x-a로 몇 번 묶여야 돼요? 2번 묶여야 되지 않나요? 그죠? 맞니? 근데 이거 이제 최고차항 개수가 일단 뭐가 아니야? 1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잡아줄 것이냐, 그게 관건인데, 보자. x의 x-a 제곱이면 차라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빼버리고 여기가 그럼 몇 차식이어야 돼요? 요렇게?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다 정리한 다음에 미분한 거에다가, 그러니까 이거 정리한 거에 1차식의 개수가 몇이다, m이다 해가지고 이제 문자 하나 없애면 되는 거니까. 맞죠? x- 인수 2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맞고, 최고차항 개수 잡고, 이거 나중에 정리, 요거 여기에 대한 q랑 요거에 대한 관계는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1차식의 개수는. 그럼 얘를 다시 여기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시 집어넣으면 제곱이고, 근데 이게 4제곱으로 바뀌겠네, 분모에서는. x에 px 플러스 q 이렇게 들어갈 거고, 분자 쪽에 있는 식은 요게 위로 올라간 다음에 x-a의 제곱으로 묶이겠죠. 그럼 제곱으로 묶이고 나면 x에 px 플러스 q에서 a를 뺀 식이 되겠네요. 이해돼요? 그러면 요게 없어지고 여기가 뭘로 바뀌어요? 제곱으로 바뀌죠. 아, 분모에 0인자가 안 없어졌어요. 분모에 0인자가 안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 말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기 남아있는 요 2차식 있죠. 얘가 x- 제곱으로 묶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신박하게 푸는 게 뭐냐면, 지금 fx 잡을 때 지금 얘를 x-a의 제곱을 먼저 적고 이 뒤에 x 곱하기 px 플러스 q 있죠. 얘를 hx라고 잡는다면 이 식이 현재 x-a 제곱에 곱하기 hx분의 hx 빼기 a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요게 hx고 요 hx니까. 근데 우리가 방금 결론 얻어낸 결론은 hx 빼기 a가 뭐가 돼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x-a의 뭐? 제곱인데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몇이에요? p잖아요. 그럼 여기 p 맞춰주면 되겠지. 맞니? 그러면은 hx라는 놈은 p의 x-a의 제곱 플러스 a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나중에 정리해야 되는 식은 hx를 내가 x에 px 플러스 q라고 잡았으니까 얘가 p의 x-a의 제곱 플러스 a가 된다는 식으로 관계식을 뽑아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근데 어쨌든 이 분자 쪽에 있는 요 식이 얘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p의 x-a의 제곱, x-a의 제곱, 그 다음에 원래 hx인 p의 x- 아니죠? 헷갈려. 자, hx에 해당하는 x의 px 플러스 q 이렇게. 그럼 얘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결국엔 얘가 정리한 게 x의 px 플러스 q분의 p고, 이 식의 극한을 어디로 보낸다? x를 a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식이 되게 복잡해요. a의 pa 플러스 q분의 p가 마이너스 2다 요 식을 뽑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갖다 해가지고 식 정리한 걸 또 식을 뽑아내야 돼요. 식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어렵진 않아요. 개념상으로 어렵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 문제의 개념은 뭐인 거예요? 일단은 요 식에서 통분을 통해서 일단 fx가 x-a를 몇 개 갖고 있어야 된다? 2개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로 해서 식을 집어넣은 상황에서 다시 또 묶어봤더니 묶였는데 분모에는 0인자 x-a가 2개가 다시 탄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또 얘가 뭐가 된다? p 곱하기 x-a의 제곱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약분한 다음에 이제 A 대입하는 게 몇이다. 문제에 적혀있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해돼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맨 마지막에 N값 찾는 거거든요. N값 찾으라는 거는 그냥 PQ로 해가지고 식 완성시켜버린 다음에 미분한 거에다가 0 대입한 걸로 그냥 M 찾으면 돼요. 이 식을 굳이 M으로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식을 M으로 구성해버리면 더 헷갈려요. 그냥 이 값은 나중에 내가 fx 완성한 다음에 뭐 한번 때리고 미분 때리고 0이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PQ에 대해서 식을 완성해버리고 1차항의 개수를 M으로 골라야지. 이렇게만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끝까지 답 가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말 거예요. 내가 이따가 끝나는 시간에 답은 한번 다시 한번 쭉 부를 테니까 그거 알고 계시고 11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미정계수는 안 껴져 있어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아래로 볼록 그래프,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그냥 직선이네요. 쭉 떼고 내려옵니다. 근데 일단 얘들아 위에 식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고 밑에 식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대충 숫자 크기만 봐도 연속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위에 식에다가 마이너스 대입하면 뭐예요? 4 빼기 8 빼기 2 마이너스 6 밑에 식에다가 마이너스 대입하면 12네요. 그러면은 그냥 뭐 구체적으로 그리진 않더라도 마이너스 2라는 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이 2차니까 저게 뭘로 되지? 마이너스 6으로 끝났죠? 그래서 여기가 뻥 뚫리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고 여기서는 뭐 12 찍은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래프죠. 그럼 지금 fx가 현재 어디서 불연속이에요? 마이너스 불연속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그래프를 k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더니 마이너스 2에서 연결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극한이 존재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12니까 12에서 k 뺀 거 여기서 k 빼면 마이너스 6 빼기 k인데 여기 절대값 씌워지는 거잖아요. 꺾였으니까. 그러면 뭐야? k 플러스 6이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럼 2k가 몇이에요? 6이니까 k는 몇이다? 3이다. 일단 k가 3인 거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얘가 아래로 3칸 떨어지고 얘가 3칸 떨어져가지고 마치 이런 식의 그래프로 끝나고 이렇게 떨어진 게 절대값 씌워서 띠리릭 띠리릭 띡 이렇게 뜨는 거 아니에요? 맞니? 그러면은 fx 빼기 3은 뭔데? k가 지금 3 찾았잖아. fx 빼기 3씩 찾아볼게요. fx 빼기 3. 그럼 위의 식은 뭘로 바뀌니? x제곱 더하기 4x 빼기 5가 될 거고 밑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7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몇이다? 7. 얘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5 곱하기 x 빼기 1이네. 그럼 여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5라는 거죠. 그죠? fx 빼기. 근데 이거를 왜 확인한 거냐면 그 밑에 풀어야 되는 게 이제 뭐야? x를 어디로 보냈을 때? a로 보냈을 때 분모에 있는 식이 현재 fx 빼기 k의 절대값 씌운 거고 분자에 있는 식이 fx입니다. 얘가 존재하지 않는 a 값 다 찾으래요. 그럼 내가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fx 빼기 k 절대값 씌운 거죠. 걔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분모에 들어가 있죠. 그럼 일단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일단 존재하지 않게 하는 a 값은 뭐랑 뭐가 있겠니? 마이너스 5랑 7이 있겠죠. 그죠? 근데 모든 a 값의 합 아니에요? 그럼 둘 더하면 몇이에요? 2죠. 이러고 틀리는 겁니다. 분자에 fx 있잖아요. fx 어디서 불연속이에요? 마이너스 불연속이잖아. 그러니까 분모만 0 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분자에 있는 fx 때문에 마이너스 2도 좌우 달라요. 그래서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마이너스 5랑 7, 분자가 불연소가 되게 하는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오지게 틀립니다, 이거. 진짜로. 그러니까 얘들아, 분모랑 내가 내 본반도 그렇지만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분모랑 분자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너희가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를 자꾸만 분모가 0이 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모가 0이 되는 것도 맞지만 애당초 그냥 어긋나는 거 있죠. 애당초 어긋나는 게 더 중요하지. 항상 이런 문제 풀 때 분모의 저식이 0 된다만 너무 초점을 잡지 말고 애당초 어긋나 있는 부분이 또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그리고 이제 안 풀고 넘어간 아까 몇 번이었죠? 8번 볼게요. 자, 문제 읽고 대충 파악만 한 다음에 이 문제는 고민해보는 숙제로 내겠습니다. 일단 너희 이거 특강 듣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아, 목요일이구나. 목요일이죠? 그러면 너희가 오늘 수업하고 금, 토, 일, 월 다음 수업까지 화요일까지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너무 막 나중에 미루지 말고 아직 방학이니까 오늘 내일 중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다시 풀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봅시다. 8번 실수 전체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 만족시킵니다. 가조건 fx가 마사부터 0까지 그 다음 0부터 2까지 미정계수 하나도 없네요. 그럼 마사부터 0까지는 뭐 아래로 볼록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마침 해가 0하고 마사잖아. 그 다음 0부터 2까지는 위로 볼록인데 마침 이것도 해가 0이랑 2네요. 그죠? 근데 이런 그래프가 나조건은 이제 무슨 말이에요? 주기함수입니다. 그럼 이게 마사부터 6까지 그래프 마사부터 2까지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가 또 그려지고 또 그려지고 또 그려지고 그 왼쪽도 그려진다는 거죠. 근데 왼쪽은 그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 밑에 읽자마자. t가 뭐보다 클 때?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큰 t에 대하여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이건 고정점이죠.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는 뭐 마이너스 2, 마사겠지. 대입하면. 그 점이랑 그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어딘가 t를 꽝 찍고 두 점을 연결해요. 그럼 직선이 되죠. 그죠? 근데 두 점을 지난 직선에 뭐하고 평행하고 y는 fx 그래프에 접하는 직선 평행하고 접하는 직선 중 접점의 x좌표가 어디에 존재하는? 마이너스 2랑 t 사이에만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 t 찍잖아. t 오른쪽에 생기는 같은 기울기는 고려하지 말라고요. 여기랑 여기를 직선을 이었을 때 여기에서 생기는 똑같은 기울기만 생각하고 바깥쪽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돼요? 근데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찾으랍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요. 이 문제는 그냥 계속 머리로만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일단 마이너스 4부터 2까지는 그래프를 비교적 정교하게 그려보는 게 좋아요. 왜? 접선이라는 기울기에 대한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프를 개판으로 그려버리면 못 풉니다. 이게. 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빠르게 그냥 얘기만 하면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2면은 얘가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는 아마 2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마사, 마이. 그럼 여기가 여기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계속 그래프가 반복되겠지. 이 정도는 그려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생각해봐. 내가 t를 뭐 요런 데 잡았어요. 그럼 여기가 t죠. 그럼 내가 요렇게 이어버리면 요 기울기랑 같은 접선 있죠. 접선 사실 겁나 많아요. 근데 어디랑 어디 사이만 보기로 했어. 마이너스이고 t 사이만 보기로 했잖아요. 그럼 몇 개예요? 한 개 아니에요?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평행한 거. 내가 여기를 t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t를 너희가 점점 오른쪽으로 옮기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이렇게 접했을 때 있죠. 이때가 이 내부에 하나 생깁니다. 근데 그걸 넘어가는 순간 이쪽이랑 이쪽에 두 개 생겨요. 그죠? 맞지 않아요? 그럼 얘가 이 t가 점점점 이렇게 가도 얘가 이쯤으로 왔어. 만약에 이렇게 왔어. 그럼 여기가 t고 여기가 0이니까 그 사이에도 요거랑 평행기울기 요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생기겠죠. 여기가 관통했기 때문에 여기 쩌만하게 생깁니다. 두 개로 유지가 돼요.
너희가 이거 그려가면서 오른쪽 넘어가면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좀 낚이면 안 되는 게 t가 어디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해봐야 돼요. t가 여기 오면 이렇게 이어버리면 뭐예요? 기울기 0이죠. 근데 여기랑 여기 사이에 기울기 0 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한 개로 유지가 되다가 이 접선을 요 접선을 넘어가는 순간 몇 개로 유지된다? 두 개로 유지가 되다가 이 점이 딱 되는 순간 몇 개 됐어? 한 개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하나, 둘, 세 개 됩니다. 이해돼요? 이걸 너희가 좀 약간 몇 개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기억, 니은, 디귿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개념이 섞인 문제인데 보람고에서 준킬로로 나왔던 문제예요. 좋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 지금 11문제밖에 안 했거든요. 11문제밖에 안 했는데 거의 2시간 동안 했잖아요. 이게 너희가 혼자서 이 11문제 풀 때 2시간보다 더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터지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머리 터지는 고민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알겠죠? 내가 끝까지 답 안 구한 문제는 너희가 뭐 따로 숙제는 없지만 수업 내용 복습하면서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지금 처음부터 해서 답 좀 다시 불러줄게요. 답 끝까지 안 푼 문제 있어서 1번 1번 2번 2번 3번 2번 4번 73 5번 20 6번 2번 7번 8번 8번 3번 9번 1번 10번 1 10번 계산 어려워요. 10번 잘 풀어보세요. 그 다음 마지막 11번 3번입니다. 알겠죠? 자, 오늘 첫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 잘 복습하세요. 알겠죠? 쉬운 문제들 아니니까 다 기출문제고 나중에 이게 기출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하면 너희가 나중에 얻게 되는 효과가 뭐냐면 우리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기출문제 풀잖아요. 그러면 그때 되면 너희 이거 또 틀려요. 그때 풀잖아요. 이거 또 틀린다니까. 근데 그때 돼서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이런 접근해볼까? 이런 생각만 나도 좋은 거예요. 이런 접근해볼까? 이거 이렇게 그래프 그려볼까? 이거 좌표표면 옮겨볼까? 이런 생각만 해도 좋은 거라고.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